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문헌정보학이 데이터 과학이지 라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문헌정보학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문헌정보학이라고? 아니요.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굉장히 폭이 넓은 영역입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학이나 전산학이나 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못 갖는다는 거죠. 전산의 프로그램을 잘 짠다. 시스템을 잘 설계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은행을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판단한다거나 여론을 알아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여론을 파악할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데이터 과학은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론들을 어떻게 더 개발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응용학문을 하는 문헌정보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헌정보학 하는 친구들이 자신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린 뭘 다루지? 정보를 다루고 있답니다. 그 정보가 뭐지? 라고 물어보죠. 정보는 데이터, 정보, 지식의 단계에서 데이터가 잘 정제되면 정보가 되고 정보가 잘 구축되어지면 지식이 돼 라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보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문헌정보학은 정보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정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그렇게 뿐인 정보 해석이 안 될까라고 놓고 보니까 우리가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삼라만상에 널려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또는 그것이 내가 알고 싶은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줄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밖에 비가 와. 굉장히 의심이 들죠. 진짜? 학생들이? 가서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속에서 내가 밖에 비가 와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갖는 정보량, 내가 한 말, 메시지에 담겨있는 가치가 엄청 큰 거죠.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죠. 정말 비가 올까? 이제 사방에 자기가 생각을 해본다. 내가 아침에 나올 때 날씨가 어땠어? 바람이 어땠어? 어제 일기예보가 뭐라고 했는데 등등을 쫙 수합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 누가 야, 나 밖에 나갔다 왔는데 비 안 와. 그럼 내가 던진 메시지는 거짓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 또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 데이터는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그만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밖에 비가 와 하는 메시지와 그 데이터는 상당한 정보,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데이터일수록 정보량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했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보를 획득했다기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IO라고 부르는 인포메이션 오피서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그 수합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이용자가 그 데이터를 보고 자기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학술 연구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개인조차도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몇 시쯤 가는 거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그 주변 환경은 어떤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TPO라고 그러죠. Time, Place, Occasion.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의상이 달라져. 그 TPO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분류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내가 행동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을 세 개를 놓고 보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 그래서 이거는 디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류라고 말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르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10조각을 내고 그걸 세분화시켜서 계층 구조를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디멘전 자체가 세 개 축을 갖는 거죠. 학문이 10조각 나는 것하고, 학문이 있고 세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각내서 디멘전을 만드는 작업. TPO는 디멘전. 하나는 시간만 움직이고, 하나는 장소만 움직이고, 하나는 어케이전만 움직여서 그것이 모이는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해.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데이터에 가깝고 키워드에 가까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넣어도 어떤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이 페이퍼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지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사설 시각에서는 전 내 주제를 모르는데 이게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추출해야지. 이 종이 문서에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추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쭉 있어 왔죠. 우리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도입하기 전에도 도서관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카드를 어떻게 만드냐, 펀치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키워드를 어떻게 끄집어낼까 별별 연구들을 다 해왔다는 겁니다. 분류하고 조각내서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레프레젠터티브, 그 대표성을 어떻게 잡아줄까, 그런 것들이 문헌정보학이 도서관에 했던 것들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것도 어떤 책을 왜 사지 하는 수서 정책을 짜는 과정에도 기준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이곳의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성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들의 지식 수준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이곳의 삶의 질은 어떻고,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어떻고, 철학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책을 고르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적인 얘기도 할 수 있죠. 야, 어린아이에게 책을 골라주는 것이 넌 이런 책을 읽어야 해. 선정 작업을 한다지만 실은 어린아이에게는 다양한 책을 읽힐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읽힐 수 있어. 이건 정책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전통적인 도서관 학이나 우리가 문헌정보학이라 부르는 것이나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접목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나 실은 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분류표 생각하고 목록 생각하고 도서관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네가 대학에 들어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 네가 일하는 곳이 편의점이야. 편의점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물건을 파는 작업, 이용 작업은 접대하고 물건을 파는 작업, 재고를 관리하는 작업, 시한이 대한 제품들을 매대에서 빼내는 작업. 아주 단순한 일 같지만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이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네. 아침에는 누가 오고, 점심때는 누가 오고, 저녁때는 누가 오고, 한밤중에는 누가 오네. 그 사람들은 이런 물건들을 사러 오네.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그 물건의 종류가 너무 적네. 어떤 건 아무도 만지지 않는 물건이 있네. 이럴 때 이제 사장하고 얘기를 할 때 사장이 정책적으로 우리 저 안 팔리는 물건을 한번 팔아볼까? 그럼 안 팔리는 물건이 왜 안 팔리지를 찾아보는 거죠. 저게 사람 눈에 안 띄어서 안 팔리고 있었네. 라든가, 사람 눈에 띄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이유가 못 봐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런 물건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홍보를 한다든가, 눈에 띄는 곳에 둔다든가, 또 너무 미미해서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물건들은 제일 가까운 계산대 앞에 둬서 눈에 띄게끔 해준다든가, 동기를 부여해준다든가, 관심을 끌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저 물건 안 팔립니다 하면은 매대에서 치워버린다든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건 경제학, 경영학에서 하는 거지. 천만에요. 도서관의 책도 우리가 따져보십시오. 신간도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왜 신간도서 코너가 필요하지? 폐가제를 쓰면서 왜 개가열람실이 필요하지? 왜 지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지? 반납자한 책들은 바로 서가로 안 들어가고 왜 대출실에 쌓여 있을까? 사람들이 책을 주문하면 미리 예비를 받는 이유가 뭘까? 그게 그냥 하고 싶어서 막 하고, 누가 해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우리가 하고가 아니라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인데, 도서관이 무슨 공간인데에 대해서 그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이펙티브니스의 효과에 대한 얘기,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문헌정보학도입니다. 제가 유학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는 그런 것들 사실을 배웠다고 여겼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스텝 매뉴얼을 하나 배운 거죠. 도서관은 이런 곳이고, 책은 이렇게 사고, 이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다 배웠죠. 근데 미국에 딱 가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관찰을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컴퓨터가 막 생겨날 시절에, 퍼스널 컴퓨터들이. 책에, 서가에 가보면 딱지들을 붙인 책들이 보기에 저 딱지는 왜 붙여놨냐 했더니,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지 않고 저 책을 빼서 열람실에서 보고 난 책들을 제자리에 꽂으면서 딱지를 붙였다는 겁니다. 빨간 딱지, 파란 딱지, 하얀 딱지. 저 날짜별로 분류해서. 저걸 왜 하지? 전체 다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일부 공간에서 특정 날짜에 이용자들의 행태를 조사해서 어떤 책을 보고 있는가를 따진 다음에 이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죠. 분류번호 대우로 바꾼다든가 주제로 바꾼다든가 해서 이런 주제의 책들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구나. 근데 이 주제 조사해봤더니 대출은 얼마큼 되고 도서관에 책은 얼마큼 있는데 실제 대출량보다 도서관 안에서 이용되는 양이 많어라든가 이거는 대출되는 것이 거의 이용되는 양의 전부야. 어떤 서가에서는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런 것을 관찰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그걸 정보학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보학이라는 말이 왜지? 우리가 다루는 게 책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게 서가의 배열이 아니라, 분류가 아니라, 목록이 아니라 그 책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놓고 보자는 거죠. 이용자들은, 또는 사서들은 도서관의 책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 지식경영 얘기를 하면은 문헌정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지식경영이잖아. 천만에요. 도서관이 하고 있는 일이나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겁니다. 데이터가 물건일 수 있고 그 물건의 행위,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적게 팔리는지 언제 팔리는지 누가 사가는지 어디에 놓여있는데 들고 갔는지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운용했을 뿐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거기서 얻은 노하우. 그렇게 해보니까 이 물건을 여기에 두는 게 좋겠더라. 신간은 한 두 달 정도는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대출 받는 용이하게 발생하더라 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까? 우리 구성원들이 그 지식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전체 집단의 어셋,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식경영 얘기이듯이 도서관이 책이 있다고 지식을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책을 갖고 있던 장난감을 갖고 있던 공구를 쥐고 있던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운영할 때 이용자를 통해서 이용자를 분석하고 저 이용자는 이런 걸 찾네. 앞으로 이런 거 새로 나온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네. 이런 물건은 안 파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용이 안 되니까 치워야지. 저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사기는 뭐하고 다른 도서관에 다른 기관에 있는 것을 빌려서 쓰면 어쩔까? 그런 정책 결정을 하고 정책 결정의 피드백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헌신을 당해서 친절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지식 기반에.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노하우에 가까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운영하면서 얻은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즉, 도서관은 서비스 공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럼 가서 일을 물론 필요하죠. 하는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구축해내는, 디자인해내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 가장 필연적으로 우리가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다라는 얘기죠. 도서관 학이라고 불렸던, 문헌정보학이라고 불렸던, 문헌정보학이 많이 나가서 다른 영역과 연결하더라도 다 같은 얘기를 배우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느끼지? 분류 목록을 잘한다고 애들이 분류 목록 배웠다, 뭐 분류가 어쩌고 목록이 어쩌고 떠드는 아이들 보고 창고를 한번 자동화해 볼래? 저기는 나사가 엄청 많어. 전 나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은 나사를 몇 개씩 달라, 어떤 나사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찾아다 줘야 해. 책이 갖는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가 복본이라고 말하지만 책은 100만 권 있으면 100만 권이 다 다릅니다. 나사는 100만 개가 있다고 해서 100만 개 다른 나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몇만 개의 나사가 여러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 덩어리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종수와 권수로 따지면 우리가 종으로 따져야겠죠. 어떻게 배열하지? 크기로 배열할까? 길이로 배열할까? 아니면 나사, 선, 이 골과 골 사이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또 나사 머리가 납작한 게 있고 둥근 게 있고, 십자로 딸린 게 있고 일자로 잘린 게 있고 다른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웹에서 쓸 수 있도록 처리된 것도 있고, 어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끝이 뭉툭한 게 있고 빼죽한 게 있고, 결국 그 나사를 어떤 특징으로 나누지 하는 디멘전을 만들고 디멘전의 특징, 아까 TPO처럼 구별해서 나사를 분류하고 분류된 나사를 배열을 하는데, 배열은 얼마나 많이 찾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느 시점에 찾는가에 따라서 물건을 깊이 넣어둘지 쬐끔 놔둘지, 아니면 깊이 넣어놓고 일부를 쬐끔 내놓으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왜? 물건을 찾을 때는 바로바로 내줘야지만 밤에 아무도 안 찾을 때는 물건을 재배열을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도서관은 왜 안 그러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리적 양이 재배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배열하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배열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고 있고 사람이 가장 빠르게 찾고 있고 한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주제로 전문성, 학문의 속성으로 갖고 쭉 나눴다 하지만 분류표도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과학이 얘는 수학, 통계학과 관련돼 있어. 뭐와 관련돼 있으면 새로운 학문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학문은 융합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문은 분파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학문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걸 반영하는데, 그 반영할 때 상하 관계도 중요하고 좌우 관계도 중요하고, 그걸 10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10진 분류라고 부르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9개 조각을 내고 1개 조각은 조각 내기 힘든 것, 조각 낼 수 없는 것들을 모아두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일처리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10진이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안에는 분류가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모여있다는 거죠. 주로 총류되어 있는 것들은 애매한 것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C 같은 경우는 알파벳 써서 분류 체계를 훨씬 더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 개념을 넣어서 분류를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서관학이 가장 지금 심각하다고 여기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늘 해오던 대로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체가 바뀌고 디지타이징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찾는 종류가 달라지고 관심이 바뀌고 주제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최근에서 우리가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큐레이션은 굉장히 유동적인 다이나믹한 분류체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공고한 기관에서, 공고한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꾸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바꾸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헌정보학이 데이터 과학이지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도서관학이 됐든 문헌정보학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사서가 하는 일은 데이터 학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쳐다보고, 특히 데이터를 이용자 시각에서 쳐다보고, 이용자의 편익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서비스 산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를 하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그것을 하나의 설계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절차로, 프로시저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목은 거창하게 문헌정보학이 데이터 과학이지. 그냥 멋있는 말처럼 했지만 데이터 과학은 광범하게 널려 있는 것이고, 아까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하나씩 샘플링해서 했던 작업 속에는 통계하였던 얘기들이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지고, 데이터가 전부 네트워크라는 디지털 상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우리가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산다. 도서관도 그래야 한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도서관이라는 것이 뭐니? 우리는 아직 그 도서관 실체를 배웠습니다. 이게 도서관이야, 도서관이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서관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서관은 하나의 관념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도서관이, 그 세상의 도서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공간의 건축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상의 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서비스가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몽땅 다 해야가 아니라 그 선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가고,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 이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우리가 명심한다면, 도서관은,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현재 그런 건축적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편의점이 되었던, 은행이 되었던, 병원이 되었던, 어디서 일을 하던 여러분의 역할은 바로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